이분 같은 경우에 이거 전액 못 받아요. 건축주 그리고 이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소까지 한 통속이었거든요. 주인분 임대사업 하시는 분인데 부자예요.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주인이 부자 아닙니다. 절대 계약금을 먼저 주지 마시고 그냥 거짓말이라도 하세요. 오피스텔 전세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 꼭 필요하다 하시면은 전세 사기 관련해서 다 말씀드렸는데 기본밖에 없어요. 기본. 전세 사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인천 미추홀구 내용은 다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 기사로 이제 거기 전세 사기에 연루된 임차인분들이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근데 이거 관련해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미추홀구에 좀 진행되고 있는 경매 물건을 통해서 사례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선순위 근저당 사기거든요. 빌라왕에 연루되었던 신축 빌라 전세 사기랑 미추홀구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빌라왕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처음부터 전세 금액이 너무 높은 금액으로 입주가 들어가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즘 시기에 그 집들의 값어치가 전세 금액보다 훨씬 안 되는 깡통 전세죠. 깡통 전세가 되어져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 임차인분들은 법으로 정한 대항력도 다 갖추셨고 1순위시고 자기 돈을 다 받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물건도 어떻게 보면 매각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거를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그 사는 금액 자체가 전세 금액보다 훨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입찰을 못하는 상황,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전세 금액으로 그 집을 사야 되는데 그 어떤 분들도 그 집을 사고 싶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청약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나중에 이 돈을 모아서 아파트로 가려고 했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얼떨결에 그냥 1주택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 그런 이제 전세 사기에 연루된 피해자라고 하시면은 금리적으로 일단 우대를 주겠다. 금리 부담이 당연히 없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 연루된 이제 피해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일단 경매 정지해달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얘기는 입주할 당시에 등기를 열람해보면 이미 빚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나홀로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생겼는데 경매 물건 보시면 왼쪽 상단 요게 사건 번호거든요. 가로치고 1번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 소유자분이 총 5채를 갖고 계세요. 여기 해당 건물에. 그런데 소유자 겸 채무자분이 한 분이시고 부동산은 여러 개가 경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사건 번호를 부여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치고 1번, 가로치고 2번 이거를 물건 번호라고 하는데 1번 물건, 2번 물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 5가지가 처음에 빚이 등기 열람을 해보면 얼마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채권 최고액 1억 2,600만 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임차인분이 2021년도에 얼마의 전세가 들어가냐면 8천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인천 건축왕 여기에 연루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 부동산 관리업체, 임대관리업체, 건축주, 그리고 이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소까지 한 통속이었거든요. 이거는 마음먹고 사기치겠다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부동산에 손님이 찾아갑니다. 전셋집을 구하러. 부동산 사장님이 어서 오세요라고 했겠죠. 전셋집 보러 왔습니다. 8천만 원이니까 제가 한 8천만 원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해당 8천만 원에 가능한 집을 보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보증금 8천만 원짜리라고 하면은 어떤 집이 떠오르실까요? 원룸이거나 반지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구축 빌라거나 이런 게 떠오르시겠죠. 그런 집들을 보다가 이 중개업소에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로 가는 겁니다. 일단은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은 해드릴게요. 근데 가서 보면은 여태까지 봤던 집들보다 상태도 너무 좋고 주차도 일단 편하겠죠. 주차 타워 같은 게 다 있을 거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집 같은 게 전용 면적이 15평이나 나오거든요. 그럼 3룸이 나와요. 나는 3룸까지 기대 안 했는데 당연히 집은 좋겠죠. 신축급이고 올라가서 보면 신축 아파트고 들어 집을 보는데 방도 3개 나오고 이 집이 정말 8천이 맞나요? 라고 하면 아니 8천에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등기 열람을 하면은 요렇게 1억 2,600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멘트를 할 거냐. 이 해당 주인분 임대 사업 하시는 분인데 부자예요.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건물에만 5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껴지기에 이분 진짜 부자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다른 집들은 월세고 요 집만 주인이 좀 약간 목돈이 좀 필요하셔서 특별히 전세로 놓는 거다.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집이 욕심이 나잖아요. 나는 원래 원룸이나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너무 좋은 집이니까 내가 8천만 원으로 들어가기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빚이 있는 집은 부동산 권리상 하자가 있는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전에는 특약사항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채권 최고액, 구룡포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1억 2,600만 원 등기상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함. 요렇게만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이제 주거용 부동산 임대하시는 대표님들,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특약 어떻게 넣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채권 최고액 설정이 됐음을 확인을 하였고 추후에 이 근저당권으로 인해 부동산 경매가 되었을 시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함을 확인한 상태에서 하는 계약임 이렇게까지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무섭지 않나요? 이 말은 뭐냐면 빚이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안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경매 정지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요, 입찰에도 문제가 없어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든 못 받든 낙찰받는 사람이 물어줄 이유는 없는 집이거든요. 도의적으로는 이제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 정지를 해달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경매 우선 매수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세입자가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피해를 안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매수권을 준다라고 했죠. 경매 정지도 시켜주면서. 부자라는 임대인을 믿지 마세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 모든 집에 대한 임차인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도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얼마를 받냐면 2,700만 원을 최우선 받으실 수 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죠. 그게 어떠한 거냐면 그 어떠한 채권자들보다도 우선해서 최우선으로 임차인한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단 정부에서 정한 일정 보증 금액 이하로 계약 맺으신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하나가 또 조건이 붙습니다. 낙찰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란 말이 있는데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최초 담보 설정이 2016년도에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2016년도 당시의 최우선 변제 금액표를 보게 되면은 인천이었을 때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인 분들한테 2,700만 원을 먼저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8천만 원에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계약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증금 3천에 나머지를 월세로 바꿔서 계약을 하셨어야 돼요. 월세 내는 게 아까워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이거 전액 못 받아요. 실제로 같은 건물에 진행된 것 중에 1억 6천만 원에 낙찰된 집이 있거든요. 세입자가 직접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분도 똑같이 전세금액 8천만 원이었고요. 선순위 근저당이 1억 2,600만 원까지 설정되어 있는 집이었는데 고민을 하셨겠죠. 고민을 해서 피해가 많이 없는 금액을 산정해서 1억 6천만 원에 지금 낙찰을 받으신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제 생각에는 여기 임차인분은 이렇게 낙찰받을 수 있을 만큼의 자금적인 여력이 그래도 조금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거죠, 지금.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데 전세로 놨다. 이거 문제가 분명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부자 아닙니다. 정말 부자인 분들은 대출이 없어요. 편하게 그냥 월세 받는 겁니다. 그래야지 재산세도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내고 내 생활비도 쓰고 그게 투자잖아요.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게 원룸 주택을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신림이나 봉천동, 신대방동, 그다음에 대학가 근처에 원룸 거주하시는 사회초년생이 아니고 거의 이제 대학생 분들이 많이 거주하잖아요. 요거 구분을 좀 할 줄 아셔야 돼가지고 다세대 주택은요 신축 빌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해서 소유나 분양이 가능한 구조고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한 주택인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크기의 다가구가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으면 12가구라고 할게요.
다가구 주택에 12가구가 있어도 이 소유자분은 1가구 1주택으로 하시는 거고, 단독주택이니까 다세대 주택 12개를 갖고 있으면은 12개의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진행된 봉천동에 원룸 주택이 있습니다. 뭐 감정가격 19억이었는데 13억의 낙찰을 받았거든요. 이때 당시에 대출은 4억 2천 있었어요, 선순위가. 그 다음에 임차인 수가 총 28명이었고요. 이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액이 18억 6천이었으니까 18억 6천에 4억 2천만 원 더하게 되면 22억 8천 정도 되는 거였거든요. 낙찰은 근데 13억이 받아갔잖아요. 이미 주인은 이 부동산의 시세보다 더 많은 돈을, 이익을 얻은 상황이죠. 그러고 경매 치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보면은 어느 한 시점부터 해가지고 전체로 이제 전세로 돌려버리거든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날려버리겠다라고. 다가구 주택 처음에 입주할 때 등기 열람을 해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빚이 먼저 있을 겁니다. 그 빚을 처음에 안 갚거든요. 일부를 남겨놓고 전세로 이제 이렇게 빼는데, 원래 다가구 주택은 은퇴하신 저희 부모님들 세대 분들이 가장 선호했던 주택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꼭대기층에 직접 독채로 쓰시고 2층, 3층, 4층 부분을 원룸으로 만들어서 월세를 받고, 뭐 1층에 상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내 건물에 내가 살고 월세 수익도 얻는, 이런 거를 가장 다들 꿈꾸잖아요. 마지막 종착지는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 이거를 전세로 돌린다? 돈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집을 계약을 할 때에는 집주인, 임대인분한테 다른 집의 임차 현황 같은 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말만 들으실 게 아니고. 분명히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이 건물의 값어치가 30억이나 돼요. 땅이 넓잖아요. 그 집에 지금 뭐 전세 보증금 7천입니다, 8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계약 유도를 할 건데, 나머지 호실이 월세로 되어져 있는지 전세로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28명에 18억이라는 변제 보증금이 있는데, 이거 계산해보면 절반 정도까지밖에 보증금 변제를 못 받으세요. 나머지 분들은 단돈 1원도 못 받고 쫓겨나가야 될 겁니다. 내 돈 7천만 원, 8천만 원, 이 금액을 한 푼도 못 받아요. 이걸 근데 임대인분한테 소송을 걸 수는 있겠죠. 근데 임대인이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걸 진짜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소송하면 당연히 승소 나오겠죠. 근데 이 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회수할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게,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저 빚을 못 갚아서, 금융기관의 빚을 못 갚아서 경매 진행되는 게 아니죠. 이 해당 건축주는, 해당 임대인은 신용불량도 안 된 겁니다. 그냥 개인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기 때문에 개인 채권을 못 갚은 거잖아요. 신용상의 불이익은 없어요. 뭐 나중에 뭐 임대사업 한다 그러면은 그때에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원룸주택을 들어가실 때에는 다른 호실의 임차인 현황을 꼭 보세요. 정상적인 건축주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엑셀 파일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만기가 언제고, 여기가 보증금이 얼마고,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원룸주택이면은 전세로 들어가셔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손해를 보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총 건물 가격 대비 담보 비율 확인이 필요한데, 이 건물의 값어치를 일반인 분들이 알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뱀이나 부동산 플래닛이나 그런 부동산 어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플랫폼 같은 게. 거기를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주변에 건물들 거래된 금액들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비교하셔서 계약 진행을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신축 빌라 전세 사기도 있고, 선순위 근저당도 있고,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건축물 대상성 용도 확인 꼭 필요하고, 이런 다가구 주택도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절대 계약금을 먼저 주지 마시고 그냥 거짓말이라도 하세요. 제가 제 후배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공인인증서가 만료돼서 지금 계좌 이체가 안 된다, 집에 가서 해야 된다, OTP를 놔두고 왔다, 뭐 이런 핑계들 있잖아요.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그 핑계를 대신 다음에 집에 와서 차분히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주변에 저처럼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계약 진행을 해도 안 늦어요. 왜 급하게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약금 넣기 전에 확인할 거다,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피스텔 같은 경우인데, 오피스텔은요,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전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세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없어지려고 하는 추세고 월세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피스텔은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오피스텔 원룸은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제가 부동산 상담 해드릴 때 이제 젊은 분들한테 오피스텔 원룸 분양받으세요, 매매하세요 절대 안 그래요. 왜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월세 수익이 30만 원 나오나 40만 원 나오나 그게 메리트라고 못 느끼실 거예요. 그냥 내가 한 달에 쓰는 용돈이 좀 더 늘어났구나.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어떤 거냐? 매매 차익이잖아요. 목돈이 더 생겨야 내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상급지의 아파트 이거를 살 수가 있으니까. 이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그런 저희 부모님 세대 그분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부동산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오피스텔만큼 관리가 편한 건 또 없어요.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없잖아요. 오피스텔 공실이 몇 달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월세를 따박따박 받아야 되는데 이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이 전세로 놨다. 돈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돈이 없는 집에 왜 들어갑니까? 전세 금액으로. 안 들어가셨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단지형 오피스텔, 요즘 말로 아파텔이라고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굉장히 많고 그런 데 같은 경우엔 커뮤니티 시설도 좋고 위치도 좋고 이런 단지형은 대단지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전세로 맞추고 갭 투자를 많이 하실 건데 그렇지 않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세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저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요. 아니면 확실히 가격이 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 전세 보증금으로 이 오피스텔을 매수했을 때 월세를 받는 게 있잖아요. 전세 들어가기 전에 요 집의 월세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나 잘못됐을 때 내 전세 보증 금액으로 이 집을 매수를 해야 될 건데 그랬을 때 수익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 금액의 전세라고 하면은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든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안심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꼭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보증보험이 가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계약 만기 때 나오실 때 조금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금전적인 손해는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피스텔 전세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 꼭 필요하다 하시면은 내가 이 금액으로 이 오피스텔을 샀을 때 월세를 받게 되면은 수익이 좋냐 안 좋냐 이거를 같이 판단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매매 거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피스텔 갖고 있어서 월세를 줬는데 그 집이 전입이 되어져 있으면은 주택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다주택자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분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다주택으로 잡히면 이미 기존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여기에서도 세금이 엄청 폭탄으로 나와버리니까 매수를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는 전세로 이게 나오고 있는 좀 약간 뭔가 안 좋게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은 있어요. 소형 오피스텔, 원룸 같은 거죠. 소형 면적 같은 경우에는 투기 상품이 아니니까 생계형 임대인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냥 내 돈 가지고 투자해서 이거 월세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형 오피스텔 면적으로 잘라서 다주택에 포함 안 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다가 지금은 또 이제 지지부진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주면은 오피스텔 거래량이 많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전세 맞추고 다른 사람이 또 사가고 이런 게 이제 더 많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세 사기 관련해서 다 말씀드렸는데 기본밖에 없어요. 기본. 등기 확인 꼭 하셔야 된다. 건축물 대장 확인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절대 계약금 먼저 넣지 마라. 하루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버실 수 있고 그때 주변 시세, 기타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셔라. 물어보실 분이 근처에 있으면 꼭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계약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급하게 계약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